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박지연 씨, 네. 퀴즈 프로그램 요즘 많죠? 네. 즐겨봅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품도 푸짐하고 상금도 많습니다. 네. 우리도 퀴즈로 시작할까요? 아, 그럴까요?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네. 전자파는 환경오염물질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전자파, 사람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글쎄, 전자파가 환경 오염물질까지 갈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이 문제 내느냐고 제가 찾아봤더니 네. 환경오염물질이더군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 전자파도 환경 관련 법규에서 규제 대상으로 이제 규제 분류가 대상이 되겠네요? 될 뿐만 아니라 네. 이 전자파도 이제는 청정 생산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우리나라의 청정 생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보는 순서죠? 역시 현장은 정승원 리포터가 다녀오는데요. 네. 오늘은 어디입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 석유화학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보면은요, 이 활성탄이라는 물질이 많이 쓰였는데요. 그동안은 이 활성탄이 한 번 쓰이고 나면 그냥 다 버려졌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한림대에서 이 폐활성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활성탄이 뭔가요? 활성탄 하면은요,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생각하면 필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정수기 보면 그 안에 물을 다시 걸러주기 위해서 필터가 있잖아요. 네. 이 활성탄도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그 공정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네. 자세한 내용은요,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예. 함께 만나보시죠. 70년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석유, 철강, 시멘트 산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역시 이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산업은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많은 양의 물과 기름을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폐유와 폐수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를 해결해 보다 청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들 대학을 지식과 학문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요, 이 캠퍼스에서는 지식과 학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함께 또 이것을 사업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림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내의 벤처연구소입니다. 이 벤처연구소와 함께 이들이 개발한 폐활성탄 재생 공정 기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강원도 춘천 한림대학교 내에 위치한 한림대 창업보육센터. 산학연 활동이 붐을 이루기 시작한 지난 1999년에 문을 열어 현재 다양한 신기술들을 개발해 사업으로까지 연계하고 있는데요. 현재 10여 개 정도의 연구소나 업체들이 입주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벤처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림대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도에 개소를 해서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기업청하고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 생물 벤처 업체가 입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곳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청정생산 기술 사업의 기술 개발 과제였던 폐활성탄 재생기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림대학교 환경학과의 김승도 교수 연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지금 여기 연구실에 들어와 보니까는요, 네. 실험 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떤 거 연구하세요? 저희는 그 폐기물을 그 열분해를 통해서 주로 자원화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 폐활성탄, 이것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직접적인 동기는 그 제가 산업체에서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산업체에서 재생하는데 제조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피흡 청물의 특성에 따라서 예. 상당히 열 재생 조건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제조 공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폐활성탄 재생기술은 특히 석유화학 공정에서 쓰였던 폐활성탄을 저산소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다시 활성탄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활성탄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활성탄이라는 거는
상당히 표면적이 많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g당 약 1000m 제곱 정도의 상당히 많은 표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유기성 오염 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주 원료는 석탄 또는 그 야자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수 또는 대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아주 활발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까닭에 활성탄의 수요는 많지만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폐활성탄 재생도 이뤄져 왔긴 했지만 성능이 좋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한림대 연구진들의 노력 덕분에 고효율 폐활성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활성탄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매립되거나 소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요, 환경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이 활성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완전히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활성탄 재생의 핵심은 바로 흡착 성능은 최대,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하는 공정의 개발입니다. 그 활성탄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톤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고가인데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활성탄은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톤당 30만 원 어떤 경우는,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먹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을 함으로써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기술적인 목표는 우리가 신탄 수준, 상당히 고가의 신탄 수준으로까지 완벽하게 그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폐활성탄 재생 기술은 기존 재생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피흡착물의 종류와 최적 열 재생 조건, 그리고 이들을 제작, 운전할 기계적인 문제점까지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모니터에 나온 그래프가요, 지금 옆에 기계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 네.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 보시면은 붉은색 선은 그 온도가 상승되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푸른색 선은 그 활성탄에 흡착된 오염물질이 그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분해가 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활성탄 최적 재생 조건은 바로 이 파일럿 설비를 통해 시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 보이는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설비는 그 활성탄 재생을 위한 파일럿 단계 설비로서 보시게 되면은 투입부와 건조, 열분해, 배출의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투입부에서는 일정량의 활성탄이 투입이 되고 난 후에, 그다음에 건조 부분에서 수분이 증발이 되고, 그게 열분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흡착되는 오염물질이 분해가 돼서 활성탄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배출부로 나와서 저장을 한 다음에 활성탄 재생을 평가해서 다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기존의 활성탄은 그럼 한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을 못했던 건가요? 기존 활성탄 재생 기술들이 발달은 돼 있었지만은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탄 재생 기술이 초보적 단계였고, 그리고 만들어진 재생 활성탄들이 워낙 품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바로 과제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좀 더 고품질의 그리고 좋은 용도의 재생 활성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연구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번 기술은 흡착된 물질의 성질과 조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오염물질을 떼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탈색은 물론 불순물을 흡착 제거하는 용도, 그리고 특정 물질을 흡착 농축시켜 회수하는 공정에까지 널리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폐활성탄 재생 기술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대부분의 그 재생하는 업체가 활성탄 제조 공정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흡착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를 텐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피흡착물이 흡착되는 양상이 다른 것을 파악을 하고, 우선은 양상이, 이것은 이제 활성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피흡착물, 오염물질 얘기하는 건데요. 이 흡착되는 형태가 물리적인 흡착하고 화학적인 형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흡착은 약간 외부에서 에너지만 가하면은 금방 탈착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아주 강력한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은 탈착 분해가 되지 않고 이 자체에서 분해돼서 그 활성탄과 유사한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에 따라서, 흡착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재생 조건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저온에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고온에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재생 조건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폐활성탄 재생 기술의 공정은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경쟁력으로 삼아 활성탄의 수요가 많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지에까지 수출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특히 에너지 효율적인 환경 친화 청정 기술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가스와 1200도씨에 상당히 고온에서 반응을 시켰습니다. 직접 가열 방식이라고 소위해요. 그래서 활성탄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20에서 40% 손실이 생기고 재생능도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을 해서 간접 가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온도가 떨어지고 약 500, 600 정도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운반기체를 CO2하고 저산소를 써가지고 상당히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피흡 창문에 따라서 재생 조건을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출가스도 충매를 산화시켜서 전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형태,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재생로를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자원 고갈과 또 점점 심해져가는 환경 오염에 대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한림대에서 개발한 폐활성탄 재생 기술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한림대의 청정 생산 기술을 향한 노력 더욱 기대해봅니다. 네, 화면 잘 봤는데요. 이 활성탄이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좀 아쉽게도요, 국내 이 생산 기반이 잘 이렇게 확보되지가 않아서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썼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수입 금액도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한림대에서 개발한 이 폐활성탄 재생 기술이 있다는 게 참 반갑더라고요. 이쯤에서 말이죠. 폐활성탄 재생기술 전반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기술 개발하신 한림대학교 김승도 교수님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 폐활성탄 재생 생산을 맡고 계신 강원 미래기술의 이재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저희가 이 화면에서 봤습니다. 이 폐활성탄 재생 기술을요. 그런데 곽지연 씨, 사실 우리가 이 석유화학 이렇게 해서 화학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화학산업 비중이 아주 높다 그러는데 이런 기술은 진작 좀 나왔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참 이 두 분의 노고가 크신 건데 먼저 김승도 교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셨어요? 우선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해롭고 환경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이러한 유기화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활성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활성탄 자체가 상당히 고가고요. 예. 그리고 처리하는 데서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고가고. 그래서 근데 기존의 기술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활성탄 신탄 제조 공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조 공정하고 동일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재생 비용이. 네. 그런데 반면에 재생탄이 신탄하고 흡착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재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성이 있고 또한 신탄능하고 유사한 흡착능을 갖는 재생탄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런 기술이 개발된 건 그만큼 활성탄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현재 활성탄이 어떤 부분에 쓰이고 또 국내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나요? 우선 수요처는 약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오염물질 처리용하고 또 하나는 고가 용재 회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오염물질 처리용은 수처리용하고 기상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처리용은 잘 아시겠지만 정수용하고 폐수용에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수기를 분해할 기회가 있으면 그 안에 아주 석탄가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활성탄입니다. 바로 그것이군요. 예, 그리고 기상용은 다이옥신이라고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처리하기 위해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 용재는 화학산업에서 고가인 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탄을 이용을 해서 흡착하고 다시 탈착해서 고가 용재를 회수해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국내 수요는 연간 한 7만 톤쯤 되고요. 예. 그리고 환경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면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김승도 교수님께서 이 폐활성탄 재생 기술을 개발하시기 전에도
뭐 비록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지만 아까 얼핏 말씀하신 걸로 보면 어떤 그 재생 기술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우선 기존 재생 기술의 문제점은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고온 공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보면은 까만 거는 이제 활성탄 골격입니다. 활성탄이고 이제 하얀 거는 이제 공국인데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염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에 흡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현재 기존 재생 공정은 고온에 약 1000도씨 수증기 가스화 공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국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확대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오염물질이 흡착할 수 있는 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흡착력이 저하되는 게 가장 큰 네. 문제로 지적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저희 기술의 주요 특징은 뭐 100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저온 공정, 1000도씨가 아닌 약 600도씨의 저온 공정을 택했고요. 네. 네. 특히 피흡착물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온도를 아주 가변적으로 최적화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간접 가열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정은 대부분 1000도씨인데 1000도씨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직화 방식을 네. 택합니다. 직접 가열 방식을 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탄이 오염물질 제거될 뿐만 아니라 활성탄 자체도 산화 손실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직접 가열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간접 가열 방식을 택함으로써 경도도 유지할 수 있고 네. 활성탄의 산화율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마지막으로 온도가 낮다는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그 오염물질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응기체, 아주 독특한 반응기체를 찾아서 적용함으로써 흡착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600도가 저온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600도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 6, 700도까지 올리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1000도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네, 드는 비용이. 일이죠. 네. 그런 점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재생 기술은 좀 공정 과정에서나 기술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재생이란 말이 들어가면 본디 있었던 것보단 좀 뭔가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재생탄을 성능을 평가할 때는 약 3가지 기준을 갖고 들여다봅니다. 하나는 네. 흡착능, 또 하나는 경도, 그리고 재생탄 수득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생탄 수득률이라는 것은 폐활성탄이 투입이 돼서 얼마만큼 재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공정은 1000도씨에서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경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활성탄 수득률도 산화 손실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흡착능 같은 것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국이 확대되기 때문에 흡착능도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저온이라는 표현이 뭐 600도니까 저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저온을 택했고 특히 오염물질을 선택적으로 네. 파괴할 수 있는 저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또 기술을 비교한 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재생률이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착능이 얼마큼 잘 되는가를 네. 보여드리는 건데 국내 기술은 신탄하고 비교했을 때 약 80%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국외는 90%인데 우리는 국외 기술보다도 뛰어난 95%를 네. 지금 이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경도 저하율, 특히 직화 방식을 택한 것. 기존의 방식은 경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신탄의 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간접 가열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경도를 신탄 수준하고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네.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득률이란 거는 뭐 산화 손실돼서 기존은 10%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뭐 거의 산화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네. 95% 이상도 유지할 수 네.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재생활성탄이라 그래서 뭐 뒤떨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바로 이 한림대에서 그 개발한 재생활성탄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데 값은 어떻습니까? 값은? 값은 저희가 그 단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네. 기존의 공정은 약 1000도씨에서 운전합니다. 네. 자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600도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그 운전 에너지 투입량이 온도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값이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우리 곽지연 씨도, 네. 자, 이거 뭐 금방 도입할 것 같다. 그렇지만 막상 도입하려면 무슨 무슨 생산 라인 같은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그러니까 비용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비 비용하고 네, 하나는 네. 운전 비용으로 나눌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설비 비용 같은 거는 사실은 다른 방법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상당히 낮게 운전하기 때문에 연료 비용이 조금 들고, 그래서 운전 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처리 비용이 그다지 뭐 다른 기술에 비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훨씬 장점이 많겠어요. 네. 그럼 이제는 직접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강원 미래기술 이재원 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림대와 함께 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동안 건설회사의 환경사업본부장을 네.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지난 3년간 수출 전문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활성탄을 사용하는 업체들과 많은 접촉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활성탄의 그 사용 실태하고 피해탄의 처리 현황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러던 중에 한림대학교 김승도 교수께서 그 재생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흥미를 느껴서 연구 개발에 그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활성탄에 대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그 지식을 쌓게 됐고요. 활성탄 재생 기술 개발의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대해서도 김 박사가 금방 설명을 하셨지만 원가 면이나 이런 데서 우선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확신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이 잘 되신다는 뜻인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청정 생산 기술 등 이 환경과 관련한 것은 경영자가 그런 경영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현 사장님 같은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럼 이쯤에서 폐활성탄 재생 기술이 강원 미래기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정승원 리포터가 직접 다녀오셨죠? 예, 제가 항상 뭐 적용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는데요. 이 강원 미래기술 또한 이 한림대에서 개발한 폐활성탄 재생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제품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벤처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산학연 연대 활동인데요. 산업체와 학교, 연구소가 하나가 돼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사업화해 나가는데요.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폐활성탄 재생 기술 또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화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바로 강원미래기술인데요. 함께 보시죠. 강원미래기술은 원주 창업보육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1999년 문을 연 이곳은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3월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청정생산기술 사업과제에서 우수기업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참여한 사업과제가 바로 한림대의 폐활성탄 재생기술 개발 분야인데요. 이것이 바로 재생된 폐활성탄입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활성탄 색깔이 틀려요.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까만색인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쪽은 그 페인트 공장에 사용되고 나서 배출된 폐활성탄이고요. 이쪽은 저희 재생 공정을 거친 재생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활성탄을 재생하게 되면은 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쪽은 이제 그 사용을 마친 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흡착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생 공정을 거치게 되고, 기존의 공정과 같이 차의 발생을 억제시켜서 다시 흡착을 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재생 공정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번에 개발된 폐활성탄 재생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재생활성탄은 기존의 것과 비교해 높은 성능과 다양한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이제 활성탄을 재생할 때 여론을 직접 가해가지고 함으로 해서 활성탄 경도가 상당히 물러지고 그리고 흡착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술은 여론을 외부에서 가해서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활성탄 경도도 상당히 단단해지고 흡착능도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접적인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 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미래 기술은 재생 활성탄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설비 제작에도 함께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폐활성탄 상용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생 활성탄은 무엇보다도 판매 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화학 공정이 많은 도료 업체나 합폐수 처리장과 정수장 등에서 그 수요가 꾸준할 전망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면 폐활성탄 3만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600억 원 정도의 금액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폐활성탄 재생기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앞으로 석유화학 산업과 또 각종 오폐수 관련 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청정생산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폐활성탄 재생 제품과 설비를 상용화해서 사업화해 나가는 강원미래기술 또한 우리의 청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좋은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폐활성탄의 재생 제품과 또 생산 라인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 폐활성탄을 수거해서 판매까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폐활성탄이 배출된 시점서부터 네. 저희들이 재생하게 될 때까지 절차를 간단하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수요자인 폐활성탄 배출자가 수명이 다한 활성탄을 먼저 지정 폐기물인지 일반 폐기물인지 성분 분석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정 폐기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운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겠고요. 예.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 같은 재생업체에서 재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타 업체와는 상당히 그 다른 절차에 따라서 우선 샘플을 구독한 다음에 의뢰자에게 샘플을 요청해서 그 샘플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 설비를 이용해서 최적의 재생 조건과 목표 품질을 설정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생 조건들을 설정한 다음에 재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판로는 기존에 있던 판로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이용하셨을 때 정말 이게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사업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폐활성탄의 재생 임가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워낙 탁월하면서도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판매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사업 분야가 대량 수요처에 대한 재생 플랜트 판매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재생 임가공 분야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차별성이라든지 낮은 재생 비용 등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대량 수요처인 경우에는 외부에 재생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플랜트를 구입하여 재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동안 많은 청정 생산 기술들이 그 기술 자체는 네. 참 좋지만 그 제반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술은 그럴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예, 그럼요. 이 기술 개발이 아주 참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대단히 실용적이고요. 그런데 김승도 교수님, 앞으로도 좀 이런 식의 개발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 청정 생산 기술에 속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로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저는 이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기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기술을 개발하고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폐기물의 재생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청정 기술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품이 폐기물이 되고 폐기물이 다시 제품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자원의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폐촉매의 재생 기술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여태까지 폐활성 재생 기술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들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상당히 많은 폐촉매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상업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생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예. 네, 그리고 강원미래기술 이재현 사장님, 국내 몇 안 되는 청정 생산 사업을 하고 계신 경영자분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활성탄이라는 것은 거대한 환경 시장의 규모를 볼 때 아주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담당하는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활성탄의 역할을 하면 수지나 대기 보존 시스템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보루에 큰 허점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한 그 기술상의 차별성을 이미 확보한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만 열심히 하면은 우리의 환경 보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수익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경영 방침을 이에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품질 관리, 이것이 저희 회사에 나갈 길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그 전 직원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조성이 경영자의 유일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활성탄 재생과 열분해 기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연구와 개발에 매진할 것이며 탄탄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고의 회사가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폐활성탄 재생 기술 쭉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외제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를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95%, 98%, 99%까지 좀 되고 아주 똑같다 이렇게 되면 더 좋겠는데 이제 그건 김승도 교수님의 몫이 될 것 같고요. 해외에 좀 수출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활성탄 재생과 열분해 기술 분야에서 정말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한림대학교의 김승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미래기술의 이재현 사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정승환 리포터도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프로그램 마치면서 장마철 오폐수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마철에는 비에 씻겨서 이런 환경 오염 물질들이 더 이렇게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나가기 쉽죠. 사실 뭐 섞여서가 아니라 일부러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대요. 조금 그 오염 비용을 버리는데 드는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린 오폐수 다시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요. 폐수를 버리기보다는 아예 생산 단계부터 청정 생산으로 생산을 해서 그런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다. 이렇게 돼야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프로그램 제작진 모두가 기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